아이 너무 깊이 넣지 마. 아프니까. 너무 좋아. 거기 그래 깊게 으아. 이건 오래 참고 있던 제 진심이에요. 참다 참다 터진 거예요. 은주 선생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전 뭐든 다 감당할 수 있어요. 미쳤어. 내가 누군지 잊었어. 나는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이야. 너한텐 절대 안 돼. 전 진짜로 선생님을 아니 은준호 누나를 사랑해요. 그날부터 계속 그날 선우가 떠난 날부터요. 나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? 아들의 유람이 있던 바로 그 방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손등을 물고 내 몸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. 그건 육체의 행위라기보다 내게 어떤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. 내 아들 선우의 친구. 20년 가까이 봐온 아이. 고등학생 시절 내 손을 붙잡고 이모, 김치전 해주세요. 하던 그 애. 그 애가 지금 내 아래를 쓰다듬고 내 귀에 숨을 불어넣고 선우 대신 지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도 제 심장은 지금껏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울림에 휘청거렸습니다. 2년 전 제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상을 떠났습니다. 그 아이의 마지막 연락은 엄마 영화 보고 올게요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사고 당일 선우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그날 이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. 그리고 정확히 2년이 흐른 어제 그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.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빛은 너무 낯설게 깊어져 있었습니다. 선우 형 유골함 아직 안 옮기셨네요. 그래, 아직 못 놓겠더라. 매일 말고는 습관이 돼버려서 너는 왜 지금 나타난 거야? 잠깐만 들어가도 돼요? 할 말이 있어요. 방에 들어온 태호는 유골함 앞에서 가만히 무릎을 꿇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. 선우 형이 죽던 날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요? 내가 죽으면 태호야 엄마 혼자 두지 마. 부탁이다. 전 그 말을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어요.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. 너 왜 지금 말하는데? 말하면 무너질까 봐요.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. 전 선우 형의 부탁을 지키고 싶어요. 이건 그냥 흔한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닙니다. 살아있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진심이 충돌하는 순간,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황혼기의 욕망, 죄책감, 치유, 그리고 금기든 사랑의 기록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? 솔직히 말해보세요.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하겠지만 마음 한켠엔 흔들리진 않으셨나요? 혹시 이어폰 있으시면 지금 끼워주세요. 이건 단순한 음성이 아닌 사랑과 죄 용서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니까요.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뜨거웠던 이야기 시작합니다. 그날 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멍하니 유골함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때가 미쳤나 봐. 저 아이가 날 안고 있었던 그 순간 커하지 않았어. 오히려 그 품에 기대고 싶었어. 정신이 혼미했습니다. 윤태호은 이제 막 27. 제 아들보다 2살 어렸고 대학교 시절부터 우리 집 냉장고를 자기 집처럼 열던 아이였습니다. 그런 아이가 이제 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아리의 눈빛에서 무모함보다 진심이 먼저 읽혔습니다. 태호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책상 위를 정리하고 사진 액자에 먼지를 시작했습니다.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날 너는 왜 사라졌던 거야?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들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못했대. 솔직히 선우 형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도망쳤어요. 제가 운전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.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. 말없이 서 있던 저도 발끝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. 잠시 뒤 태호가 선우의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. 이거 병원 가기 전에 형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. 엄마가 보면 울 거야. 나중에 주라고 했어요. 제가 그 일기장을 받아든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. 마치 무언가를 전해주는 손처럼 그 온기가 너무 진했어. 눈물이 월칵 쏟아졌습니다. 그는 제가 우는 것을 보며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누나, 지금도 매일 우세요? 안 울어, 이젠. 근데 이상하지? 너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.
그럼 오늘 하루만 울고 싶을 때 저한테 기대도 돼요.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. 그건 분명한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. 아이의 체온이 아닌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욕망이 손끝에서 전달됐습니다.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손등에 닿았을 때 아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에서 빛이 잠시 반사됐습니다. 그 빛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전 다시 현실로 끌려왔습니다. 안 돼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. 난 내 엄마 같은 사람이야. 비는 멈추지 않고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.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멈춘 밤. 방 안엔 고요함과 일기장에서 퍼진 감정의 파편만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. 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. 슬리퍼도 벗은 채 헐렁 가디건 하나만 두르고 있던 그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. 누나 잠깐이면 돼요. 일기장 읽으셨죠? 문을 열자 태호는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절에 마주한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. 그 상자에는 제가 선우에게 줬던 옛 반지 한 쌍에 들어 있었습니다. 형이 이거 언제나 당신 손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. 그날 사고 전에도 이걸 가방에 챙겼더라고요. 전 아무 말 없이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리고 태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. 누나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? 떨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.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. 그 부드러운 압력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. 한 번만이 순간만 저한테 주세요. 내가 지켜드리게요.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제가 되게 해주세요. 그의 입술이 제 손등에서 손목을 타고 올라오더니 팔꿈치 아래를 부드럽게 훑며 목미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. 전 온몸이 경련하듯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. 그의 숨결이 귓불을 간지르고 혀끝이 살짝 목선을 닿자 저는 신음을 삼키듯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. 하지마. 안 돼. 지금 이건 선을 넘는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세요? 그는 제을 감싸지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왔습니다. 입술이 처음 닿는 순간은 마치 장막 끝에 터지는 햇살처럼 눈부셨고 그 다음 이어지는 키스는 수년간 말라있던 내 속을 적시는 파도 같았습니다. 너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아? 너 선우 친구야. 내 아들이야. 네가 그건 맞아요. 하지만 지금 당신은 제게 여자예요. 그리고 이건 제가 평생 참은 진심이에요. 그는 제 허리를 끌어당겼고 웃기 밀려 올라가고 가디건 속 블라우스는 땀에 젖은 듯 달라붙어 있었습니다. 그는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고 그 손은 천천히 허벅지를 타고 허리선 아래 그곳을 스쳤습니다. 그건 안 돼. 제발 그럼 말씀해주세요. 진짜 싫으시면 멈출게요.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무는 채 고개를 끄덕이지도 좋지도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손이 안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스르 허리를 들어 그의 손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의 손길은 얼어붙은 얼음 안에 꼬리노가 흐르듯 매끄럽고 천천히 그러나 점점 깊게 침투해 왔습니다. 그가 제 아래를 훑을 때 전 다리를 덜컥 꼭 접고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. 거기 그렇게 하면 나 참을 수가 없어. 그럼 터지게 해요. 당신 참지 않아도 돼요. 지금은 그냥 느끼면 돼요. 그리고 그는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. 입술은 가슴골을 타고 내려와 젖은 실크 블라우스 사이를 벌리며 혀로 중심을 훑습니다. 그의 숨결은 뜨겁고 그의 움직임은 용암처럼 파고들어 내 안에 숨겨준 욕망의 화산을 터뜨렸습니다. 얼마나 흘렀을까?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으려 애었습니다. 이건 아니야. 이건 우연이 아니야. 우린 무너졌어. 아니요. 우린 지금 서로를 찾은 거예요. 하지만 제 눈에는 거실 고석 사진 속 웃고 있는 선우의 얼굴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태호의 품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감싸놨고 그의 호흡이 일정해지자 나는 조심스레 그의 팔에서 빠져나왔습니다. 새벽 2시 거실도 꺼져 있고 창밖은 아직도 축축한 빗소리를 품고 있었죠.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. 입술은 벌컥 부어 있었고 목덜미에는 선홍색 자국이 열 남아 있었습니다. 거울 속 내 눈빛은 분명히 여자였고 어머니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. 나는 어른이다.
이 아이를 붙들고 무슨 짓을 한 거지? 내가 더 나쁜 사람 아닌가? 물을 틀고 얼굴을 씻으며 나는 그 아이와 겪은 지난 몇 시간을 되감되세했습니다. 그의 손끝, 혀끝, 숨결 하나하나가 아직도 피부 곳곳에 살아있었습니다. 잘 갔니? 오늘은 비가 그쳤어. 아침밥 고마웠어. 전송 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. 저녁이 되자 나는 그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.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혹시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의도하고 다가온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었죠. 그리고 마침내 나는 태호의 SNS 계정을 찾아보았습니다. 계정은 비공개였고 프로필 사진은 낯선 한 여자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이미지였습니다.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. 갑자기 숨이 막히듯이 모든 게 혹시 나만의 착각이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. 밤늦게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누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. 그냥 하루 종일 그랬어요. 누나가 어제 울던 표정이 자부 떠올라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너 지금 누구랑 있어? 프로필 사진에 여자 있던데. 그건 제가 예전에 잠시 만났던 사람이에요. 선우 형이 죽고 나서 방황하던 시절에 그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젠 정리된 사이예요. 정말이에요.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나는 믿고 싶었다. 그가 정말 내 아들의 유언처럼 날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걸. 하지만 그의 과거가 어떤지, 그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불안은 내 감정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들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. 선우야, 엄마 정말 사랑해도 되는 걸까? 너 친구잖아.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다시 설렘을 준 사람이야. 사진 속 선우는 말이 없었습니다.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죠. 이제 나는 무너질 것 같은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죄일까 두렵고 그러나 또다시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. 그 아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나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 안에 작은 USB 하나와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. 이건 선우 형이 죽기 직전 남긴 영상이에요. 누나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. 미안해요. 진실은 늘 늦게 오니깐요. 태호. 나는 두 손이 떠는 걸 느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. USB를 연결하자 검은 화면 뒤로 내 아들 선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. 영상 속 선우. 엄마, 이 영상이 당신 손에 닿는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.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. 낯선 모텔방 같은 배경 뒤로 태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. 영상 속 선우는 엄마 태호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. 그 사람 나 때문에 다쳤어. 내가 몰래 돈 빌리려던 걸 말리다가 교통사고 난 거야.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엄마, 혹시 그 아이가 당신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놀라지 말고 사랑해줘.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.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. 세상의 모든 사랑이 죄가 될 순 없다고 그렇게 믿어보려 합니다. 이제 내 마음에도 한 줌의 봄이 찾아왔으니까요. 사랑이란 무엇일까요? 우리가 평생을 품고도 말하지 못한, 그래서 더 아픈 이름 아닐까요? 사랑 앞에서 죄책감도 상실도 세상의 시선도 이겨내려 했습니다. 그리고 끝내 깨달았습니다. 사랑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걸요.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기준에 우리 마음을 억누르며 나이는 많고 자식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다시 만난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뜨겁고 어떤 말보다 정직했습니다. 그녀는 결국 아들을 용서했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. 그리고 한 남자를 온전히 사랑해보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? 아들의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이 외면했던 감정을 일깨운다면 그 사랑을 밀어낼 수 있었을까요?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?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있고 설렘이라는 감정을 두드렸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잘 많은 지금, 우리는 더 솔직해도 된다고 작게 그러나 깊게 속삭여드립니다. 금기 사랑과 비밀이 얽힌 뜨거운 감동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첫사랑의 재회, 금지된 유혹 이야기, 그리고
저희 채널의 다른 삶의 지혜와 감동적인 사연들도 지금 확인하세요.